황보선의 스토리.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죠. 올여름 장마는 대체로 이틀 비가 쏟아지다가 무더위가 사흘 지속되는 패턴을 띈다고 합니다. 이우 삼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우, 이틀 비, 삼염, 사흘간 폭염이란 뜻으로요. 저는 오래전에는 장마가 달갑지 않았었는데 지구온난화로 해마다 달구어지는 여름철을 맞다 보니까 이런 띄엄띄엄 장마도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장마철에 조심할 것들이 있죠. 빗길에 과속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치사율이 평소보다 높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음식 배달이 늘었죠. 비 오는 날에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맨살에 비를 맞는 느낌, 비에 한껏 적셔보세요라고 외치는 흥겨운 곡으로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나타샤 베딩필드의 Unwritten,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이라는 뜻의 곡입니다. 방구석 월드투어. 바쁘기만 한 주중에는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전 세계 이슈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방구석 월드투어 YTN 인터내셔널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닝 곡으로 함께한 곡 영국 가수 나타샤 베딩필드의 Unwritten이었는데 조수연 기자가 이거 곡 선곡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예, 혹시 가수 데니엘 베딩필드라고 아시나요? 예, 저는 이제 이름만 들었었습니다. 사실 많이 즐겨 듣지는 않았었고. 이번 네. 음악을. 네. 바로 이 데니엘 베딩필드가 나타샤 베딩필드의 친오빠거든요. 네네. 그래서 If You're Not the One이라는 노래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네네. 데니엘 베딩필드가 이미 유명해진 뒤에 동생인 나타샤가 데뷔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타샤에게는 음악계에서 오빠의 존재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는데 정작 본인은 이렇다 할 히트곡이 없었습니다. 아하. 그러다가 2004년에 Unwritten이라는 곡을 펴냈는데 예. 이게 이제 영국을 넘어서 미국 등 세계 각국에 나타샤 베딩필드의 이름을 알린 곡이 됐습니다. 2004년이면 벌써 16년 전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곡을 선곡하신 이유, Unwritten, 뭔가 쓰지 않은? 네. 뭐 아직 뭔가 공백에 남아있는 그런 뜻 같은데. 네. 며칠 전에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됐죠. 네, 그렇죠. 네, 보통 이맘때면 굵은 장맛비를 아픔의 눈물에 비유한 노래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네. 저는 Unwritten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곡은 멜로디와 가사 모두 경쾌하거든요. 네. 그래서 장마철이 오면은 보통 많이 습해지고 그래서 기분도 꿀꿀해지는데 비를 좀 이렇게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사를 담은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해당 가사가 담긴 코러스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같이 들어봅시다. 네. 네, 가사를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Feel the rain on your skin. No one else can feel it for you. 피부로 직접 이 비를 느껴봐라. 누구도 당신을 위해 대신 느껴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코러스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멋진데요. 네. Today is where your book begins. The rest is still unwritten. 이게 이제 오늘이 바로 당신의 책이 시작되는 날이다. 나머지는 아직 써지지 않았다. 이런 그렇군요.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긍정적인 기운을 북돋아주는 메시지인데요. 네. 아직 작성 중인 우리 모두의 삶이 각자 바라는 명작으로 쓰여가기를 언리튼을 들어보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 후렴 부분에 이렇게 좋은 가사, 좋은 뜻을 담은 그런 가사가 있는 줄은 저는 아까 사실은 이전에 한번 제가 잠깐 듣긴 했는데 정확히 몰랐었습니다. 네, 가사가 참 멋지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방구석 월드투어 코너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남자 테니스 세계 1위인 노박 조코비치가 네. 자신이 주최한 테니스 대회를 치르던 중에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 저도 그 소식 들었습니다. 네, 들으셨죠? 네네. 어떤 부분들이 근데 문제가 된 건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 가운데 한 명인데 네. 이 사람이 사고를 쳤구나.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이제 확산하는 이 상황에서 테니스 대회를 개최한 것부터가 그러면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 대회가 열린 곳을 보면은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입니다. 네네. 근데 두 나라 모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코로나19 피해가 크지 않은 곳으로 꼽힙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 당시의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 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시행을 안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요. 네. 이 때문에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게 나라 규정상은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정부에서 막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 의무화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뭐 자발적으로 이걸 마스크를 많이 쓰거나 이런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네. 또 이제 조코비치가 개최한 게 아드리아 투어라는 미니 투어인데 이 네네. 대회의 취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 코로나19로 기존의 프로테니스 일정들이 중단되면서 네. 경제적 좀 타격을 입은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네.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예. 또 코로나 사태로 몇 달 동안 경기를 못 본 팬들에게 아.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정말 선의의 차원에서 조코비치가 네. 기획을 한 것이었죠. 제가 예. 조코비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이전에 또 이제 조수영 기자도 테니스를 즐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면은 가끔 이제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보면 예. 이제 경기장 안에서 어떤 공을 이렇게 주워오는 우리 보통 거기서 볼보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네, 그렇죠. 볼보이라고 예, 하죠. 예. 예.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챙겨주고 하는 그런 네. 모습도 보여주고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이게 확산할 때 또 우리 돈으로 한 13억 정도 돈 되는 돈을 네, 또 맞습니다. 기부하기도 하지 조코비치가 않았습니까? 자신의 그 재단을 통해서 네네. 지난 3월 말에 예. 13억 원을 기부를 예. 흔쾌히 하면서 또 굉장히 이제 네. 훈훈한 그런 예. 장면을 연출을 했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평소에 경기 현장에서 그런 네. 볼보이나 뭐 동료들을 많이 네네. 챙기는 모습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그런 네. 바른 이미지의 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선의의 차원에서 를 기획한 거는 예.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조코비치의 비판이 집중된 이유는 네네. 언행일치가 안 된 부분 때문입니다. 언행일치가 안 됐다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조코비치는 코로나19에 대해 매우 조심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자신이 감염이 된다면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고 아. 자연스럽게 그런 자연적인 방법으로 회복을 할 자연치유? 것이다. 네. 아. 왜냐하면은 백신을 사용했을 때 혹시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예. 또 일반인도 부작용을 우려를 뭐 우리가 또 하겠지만 네. 운동선수에게는 특히 이제 그런 운동선수에게 미칠 영향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미세한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유에서 이제 백신 사용하는 거에 대해 뭐 좀 조심스럽고 좀 조심하는 네.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네. 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가을 열릴 예정인 메이저 대회죠. US 오픈에도 네. 참석을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집결하는 이런 현장이다 보니까 그런 곳에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비쳤는데 네. 이제 보니까 정작 본인은 대회를 열었죠. 네.
근데 열은 것 자체는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됐고 또 그 선의는 뜻은 좋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본인이 확진이 됐고 코치와 선수들도 이제 잇따라 감염이 되면서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조코비치가 대회 기간에 스스로 좀 조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네네. 상황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1차 대회 경기 이후에 세르비아의 나이트클럽에서 동료들하고 바짝 붙어서 이렇게 파티를 열기도 했었고요. 네.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됐는지 이런 부분 지금 역학조사로도 네네.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게 어쨌든 좀 비판의 대상이 된 거고 네. 또 대회 도중에도 관중이 이제 수천 명씩 입장을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가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마스크들을 많이 안 쓴 그런 풍경들이 예. 보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여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르비아하고 크로아티아에서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네. 자율적으로 많이 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뭐 선수들 사이에 감염 자체가 확 이렇게 드러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비판 자체, 논란 자체도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과론을 이제 보면 네네. 어느 정도는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조코비치의 경우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해온 것과 네. 이번 대회 기간에 보여준 행동이 예. 좀 달랐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언행을 제대지 않았다.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비난을 또 많이 받고 있고. 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조코비치는 뭐 자가격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조코비치는 자기의 어떤 SNS를 통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네. 근데 이 조코비치의 부모는 또 다른 모습 보인다면서요? 네, 지금 네. 조코비치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아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옹호하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대회에 참석한 다른 선수를 탓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탓한다? 다른 특정 선수 한 명을 이제 탓했는데요. 예, 누구예요? 불가리아 선수 그리고르 네. 디미트로프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디미트로프가 처음으로 확진이 된 네.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디미트로프가 확진이 된 뒤 하루 뒤에 예. 조코비치가 예.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조코비치와 조코비치 아내가 함께 확진이 됐죠. 네네. 근데 이 조코비치 아버지가 주장하는 거는 디미트로프가 감염된 채로 대회에 왔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 디미트로프가 그러니까 최초 전파자라는 건데 네. 자신의 아들만 비난받는 상황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디미트로프가 최초 확진자라는 점에서 이제 전파시켰다는 게 좀 뭐 어느 정도 근거는 있지만 예. 아직 확인이 된 거는 아니고 선수들 사이에서 지금 무증상 감염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누가 최초 전파자인지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미트로프도 그렇고 조코비치도 그렇고 예.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감염된지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죠. 요즘 우리 말하는 깜깜이. 그렇죠. 깜깜이 감염 예. 전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디미트로프가 대회에 오기 전에 유럽의 몇몇 곳을 거쳐서 온 것으로는 알려져 있어서 네. 이제 좀 그런 최초 전파자일 수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조코비치 아버지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아직은 추정이고요. 네, 그렇죠. 또 사실 이런 발언 자체가 좀 지금의 그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네. 특히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처신이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아들을 위해 나선 거지만 오히려 그게 논란에 기름을 붓는 약간 적절치 못한 그런 아버지의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구석 월드투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뮤직과 함께 뉴스 한 꼭지를 들려드리는 송태엽의 월드뮤직 살롱입니다. 올해 날씨가 참 이상하죠.
겨울이 따뜻하더니 봄이 추웠고 하지가 지나자마자 기온이 30도 넘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 러시아 시베리아 지방에서는 영구 동토층까지 녹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노릴스크라는 도시에서 연료 저장고가 무너져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집안 침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시베리아 전역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과 독재를 많이 겪은 러시아에서는 억제된 슬픔을 노래하는 로망스라는 음악 형식이 18세기부터 유행했는데요. 그 전통 속에서 독특한 음악 세계를 펼친 블라드미르 비소츠키라는 배우 겸 가수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곡으로 야생마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예전에 백야라는 영화에 쓰인 적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룹 장미여관이 드라마 미생의 주제곡으로 번안해 불러서 귀에 익은 편이죠. 먼저 들어보실까요? 블라디미르 비소츠키의 Fastidious Steeds 또는 좀 쉬운 말로 Capricious Horse라고도 번역되는 곡 야생마입니다. Вдоль обрыва, понад пропастью, по самому по краю.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좀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비소츠키는 1980년에 42살로 사망했는데요. 노래를 700여 곡이나 만들고도 생전에 음반을 못 냈다고 합니다. 소비에트 체제의 비판적인 가사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장례식에 수십만 인파가 참여하는 바람에 모스크바 올림픽 경기에 관중이 크게 줄어들 정도였다니 대중의 사랑은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뮤직 살롱 송태엽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 스포츠텔링. 스토리로 풀어보는 스포츠 이야기, 스포츠텔링 시간입니다. 스포츠텔러 김재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텔링 오늘의 주제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의 주제는 워터파크는 되고 야구장은 안 되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워터파크, 네. 야구장. 네네. 이 바로 이제 프로야구를 비롯한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 허용에 대한 지금 얘기가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다만 이게 이제 안전과 건강이 좀 걸린 문제여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이 이 무관중으로 현재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인데 개막 이후 현재까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서 선수나 관계자들, 구단 관계자들이 확진이 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관중을 좀 입장을 허용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프로스포츠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현재 매일 거의 확진자가 2자릿수 이상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에 확진자 중에는 추적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까지 있으니까 정부 당국에서 제2차 어떻게 보면 대확산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우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관중 입장을 좀 허용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가는 사안인데 지금 야구계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야구장하고 축구장은 안 돼요. 실내 경기장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실내 수영장인 워터파크나 극장은 지금 관객이나 입장객들을 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니 야구나 축구는 실내도 아니고 바깥에서 하는 종목이고 관중도 제한적으로 일부만 받겠다고 하는데 실내 어떤 놀이기구인 이런 워터파크는 되고 놀이시설은 되고 왜 실내인 야구장은 안 돼? 이거 야구만 너무 역차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리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 프로야구 구단들과 KBO가 관중 입장 허용을 요청하는 주된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중이 들어오면 입장권을 사야 되고 그 예. 입장권을 이제 파는 그 판매액 자체가 구단의 수익으로 이제 직결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밖에 예. 없어요. 왜냐하면 예. 현재 지금 팀당 한 44경기 정도 소화를 했어요. 근데 예. 전체 이제 일정을 보면 144경기니까 한 30% 정도 지금 소화를 한 셈이죠. 네. 근데 현재까지 무관중 경기이기 때문에 입장권 매출액은 0원이겠죠. 10개 구단 모두가. 네. 자, 그런데 살펴보면 프로야구의 경우는 이 입장권 판매 수입이 모기업의 지원금을 제외하면 전체 매출액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난해 한 이제 프로야구 구단의 전체 한 해 매출이 한 560억 정도 됐거든요. 네. 560억 원 정도 됐는데 모기업에서 받아온 광고 명목으로 받아온 지원금이 한 195억 원 정도 됐고요. 자체 광고가 113억 원. 여기에 입장 수입이 112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기업 지원금을 제외하면 자체 광고하고 입장 수입이 거의 절반씩 차지한 그렇게 된 셈이죠. 여기에 중개권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 예. 입장 수입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경기당 한 2억 원 정도 입장 수입이 보통 이제 발생을 하는데 벌써 한 말씀드린 것처럼 40경기 정도 했으니까 예. 최소 예. 한 40억 원 이상씩은 각 구단별로 벌써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만일 이대로 무관중이 시즌 내내 이어진다면 리그 전체로 봤을 때는 한 기본 한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1,000억 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됐을 때 벌써 이미 이런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게 2군부터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 2군부터? 예, 2군은 이제 북부와 남부로 나눠서 리그를 진행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운영비가 줄다 보니까 1군보다는 2군부터 그러니까 주전이 아닌 선수들부터 운영비를 지금 삭감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남부와 북부가 오고 가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오고 가는 경기 일정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북부는 북부끼리 하고 예. 남부는 남부끼리 하고 경기하려면 이동하는데 이동 비용 들어가고 예. 가서 뭐 먹어야 되고 선수들 뭐 운영비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 비용이라도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이라도 아껴야 예. 우리가 지금 시대에 한 푼도 못 벌고 있는데 네. 구단의 생존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이유로 네. 현재 2군 리그부터 경제적인 실질적인 타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에서도 꼭 2군 쪽에서 마이너 쪽에서 변경 그러니까 이게 쪽에서 뭐 우리도 이제 기업이 안 좋아지면 네네. 이제 비정규직이라든지 조금 예. 고용 안정이 안 되는 분들부터 먼저 조금 타격이 있잖아요. 예, 예, 야구도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예. 야구계에서 이제 입장을 좀 허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구단의 숨통을 좀 트여줘야 된다라고 네네네. 하는 그런 주장들이 네. 전혀 터무니없거나 너무 예. 좀 자기들만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런 뭐 입장 허용을 요청한다면 이미 KBO가 관중 입장에 대한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KBO 관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 당장 지금 입장 허용해주면 예.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맞춰놨다. 아, 다 맞춰놨다? 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관중 입장을 허용하게 되면 한 20% 정도부터 이제 수용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 경기장별로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의 한 20% 정도. 이렇게 예. 되면 한 1,000단이 되겠죠. 한 15,000석이면 한, 예. 한 3,000명 정도 네, 네. 정도 이제 수용을 이제 입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관중 입장을 하게 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시대에 거리두기 아니겠습니까? 이 거리두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미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요. 일단 예매는 예. 오프라인은 안 되고 온라인 예매만 가능합니다. 이유가 온라인만. 있는데요. 일단 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예매를 해야 그 사람의 신원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네. 혹시라도 확진이 됐을 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고요. 경기장 입장 시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발열 측정은 기본 사항이고 한 좌석을 앉으면 예. 앞, 뒤, 좌우, 옆 다 띄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만 앉을 수 있고요. 여기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관중들 입장에서는 네. 가면은 응원 금지고요. 예, 응원 소위 금지. 말하는 떼창 응원과 같이 부르잖아요. 소리를 질 수가 없다. 거대한 노래방이라고 보통 하는데 네. 이 떼창도 금지되고요. 예. 마스크 쓰는 거는 필수고 경기 중에 할 수 있는 건 박수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에는 입장이 불가하고요. 관중석에서 응원하다 보면 답답하잖아요. 특히 지금 더운 날에는. 네. 마스크 한 번 벗는 게 적발되면 경고, 2번 벗은 게 적발되면 바로 퇴장, 레드카드를 받게 되고요. 선수들과 팬들의 동선도 철저하게 분리할 방침이기 때문에 KBO는
자기들이 모든 방역 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준비를 다 마쳤다. 그러니까 딱 오케이 사인만 내려주면 언제든 우리는 관중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지금 입장입니다. 이 관중들도 사실 요즘 보면 우리가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 반드시 쓰고 타야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훈련이 얼마큼 그래도 돼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제가 다 만나보진 못했지만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사에 딸리는 댓글들을 봤을 때는 예. 관중 입장 허용만 시켜주면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는 야구 팬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이러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관중 입장이 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소식도 지금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총괄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줄여 중대본. 예. 좀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중대본. 짧고 쉽게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중대본. 네. 예. 방역당국에서 예. 이번 주말 이제 프로스포츠 입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말에 발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다음 주로 미뤄질 수도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영화관, 워터파크, 뭐 이런 실내 시설들 다 허용이 됐고 야외 해수욕장도 이미 허가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야구나 축구, 이 해외 이제 프로 스포츠, 실외 프로 스포츠를 네. 계속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은 사실 좀 약해진 상황이라 예. 허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조금은 우세한 상황이고요. 예. 이르면 이번 주중 경기 시작하는 오늘 화요일, 늦으면 다음 주 화요일쯤 관중 입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뭐 매일같이 지금 두 자릿수 정도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대본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본이 신중하게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접근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내 스포츠는 실내 스포츠나 실내 다른 어떤 뭐 생활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염의 위험도는 낮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네. 안심하기 좀 금물인데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감염에 대한 우려보다는 네. 야구가 갖는 좀 상징성 때문이라는 해석이 좀 지배적인데 저도 네. 이 해석에 조금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예. 야구는 프로축구와는 다르게 거의 매일 중계가 돼요. 월요일만 빼고는 매일같이 지금 TV를 통해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제한적이지만 관중이 입장이 됐을 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코로나가 네.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고 코로나가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저는 좀 공감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야구 중계에 관중들이 들어온 걸 보면서 네. 좀 약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소위 방역을 굉장히 잘하면서 K방역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예. 굉장히 많은 어떤 존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 스포츠 경기에서도 관중 유입을 해서 방역 조치를 잘하면 네. 이건 역시 K방역의 또 다른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물론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을 상황에만 가능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양측의 주장은 다 일리는 있고요. 네. 야구 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응원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빨리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댓글을 통해 많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준비를 단단히 한 관중들만 모인 그런 상태에서의 프로야구 경기 네. 볼 수 있을까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K리그에서는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관중 입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 프로야구에 비해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데 프로축구도 당연히 관중 입장을 원하고 있고 축구 팬들 역시 경기장에 가서 지금 경기를 직접 관전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야구는 전체 구단 운영 매출에서 이 야구장 입장권 매출액이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K리그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관중의 입장 비율도 낮고 그게 구단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있는데 홈 경기 수 같은 경우 이제 프로야구 한 25% 수준.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1년에 144경기 하고요. 네네네. 프로축구가 1년에 한 38경기 정도, 37경기 정도 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홈 경기로 따지면 프로축구가 한 17, 8경기, 프로야구가 한 70여 경기 정도 되는 게 그만큼 네. 프로축구가 절대적으로 홈 경기 수가 부족하니까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관중 수도 야구에 비해 좀 작은 면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구단 전체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축구는 모기업이나 지자체에 의존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야구에 비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야구에 비해서는 어떤 지금 당장의 어떤 생존에 대한 위협은 조금 적다라고 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식 자체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올해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기업구단 같은 경우는 모기업 자체의 경영 악화가 우려가 되고 있고 그렇죠. 예. 또 지자체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이제 지자체가 이제 구단주니까요. 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관련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추가로 나아가면서 네. 어떤 재정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축구라든지 레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먼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올해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프로축구 선수들, 그러니까 K리그 선수들도 이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고 네.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구단 매출에서 차지하는 어떤 매출 입장권이라든지 중계권식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 K리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네. 지난달인가 몇 달 전에 그 프로축구 선수협회하고 프로축구 연맹하고 상생 방안을 좀 위기 극복 방안, 고통 분담 방안을 좀 논의해 보자라고 했는데 예. 이후에 별 진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어떤 이런 위기 의식이라든지 고통 분담에 대한 의식 자체는 K리그는 야구에 비해서는 조금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이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도 드디어 개막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초미니 시즌으로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이제 개막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연기가 됐고요. 다음 달 말에 이제 개막이 확정이 됐는데 예. 팀당 그러니까 60경기 체제의 초미니 시즌이에요. 원래 166경기를 해야 되는데 한 37% 수준이고요. 당연히 네. 이제 무관중으로 열리고요. 네네. 이제 재밌는 부분은 지난 3월에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하고 선수 노조하고 합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기를 다 전체 일정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하니까 경기 수, 그러니까 확정되는 경기 수에 따라서 연봉도 예. 그 비율에 따라서 주자라고 양측이 합의를 해버렸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60경기 체제면 전체 원래 일정의 한 37% 수준이거든요. 예, 예. 연봉도 그만큼 37%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현진 선수가 올해 받을 연봉이 예. 2천만 달러거든요. 네네. 근데 한 740만 달러. 추신수 선수가 2,100만 달러인데 한 777만 달러. 이래도 뭐 어마어마한 줄어도 그렇죠. 예,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선수들 입장에서는 거의 연봉의 70% 정도가 삭감이 날라가는구나. 되는 그런 조치를 조금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개막은 확정을 했는데 메이저리그 지금 확진자들이 선수들이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개막이 지금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되고 있고 네. 더구나 지금 이번에 토론토에서 첫 시즌을 맞는 유현진 선수는 되게 더욱 애매한 상황인데요. 토론토 구단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예. 있지만 예. 그 토론토 구단이 지금 캐나다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캐나다가 미국하고의 국경을 막아버렸거든요. 코로나19 지금 확산을 막기 예, 위해. 예, 네. 그렇게 되면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유현진 선수가 속한 토론토 구단과 경기를 하려면 토론토 넘어가야 되는데 예. 국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넘어온다 하더라도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토론토는 지금 뭐 플로리다나 다른 지역으로 와서 경기를 해야 되는 걸 검토는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서 유현진 선수가 좀 애매한 상황에 그런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FM 94.5MHz YT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 김정 스포츠텔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이래저래 코로나 사태로 스포츠계 고통이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혹시 갖고 나왔습니까? 오늘의 한 줄평은요. 굿바이 키스타임 이렇게 굿바이 키스 정한 타임. 것 같습니다. 아까 야구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는 여러 가지 응원 재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키스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예, 보통 5회나 6회 이제 클리닝 타임에 네. 관중석에 보통 남녀를 잡죠. 카메라가 예. 잡으면 그 카메라에 잡힌, 그러니까 화면에 잡힌 두 분이 키스를 해야 되는 네. 굉장히 야구장의 재미 중에, 그러니까 별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재미 중에 하나인데 네. 관중 입장이 되더라도 서로 간에 지금 이 거리두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키스타임은 네. 구시대의 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하, 들어서요. 제 네. 개인적으로는 야구장 취재 가면 이 네. 키스타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연인끼리는 뭐 서로 간에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네, 네. 연인이 아닌 친구 사이일 경우 되게 애매한 상황도 발생하고요. 네. 제가 봤던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노부부셨어요. 노부부셨는데 사실 이제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키스보다는 뽀뽀를 보통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노부부께서 키스를 주저주저 하시면서 결국은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키스를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되게 참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저런 모습으로 좀 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여하튼 이 키스타임이 재미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야구장에서는 관중의 100% 입장에도 더 이상은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면 키스타임은 보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의 또 신청곡도 직접 예전처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뭐 모두가 지금 뭐 스포츠 계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제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이 고난을 언젠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바람을 담아서 힘든 세상에 좀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콜드플레이의 Fix You 함께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텔러 김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